기자대담, 요소수 대란 꺼진 불도 다시. 최근 요소수 대란 때문에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유를 넣는 차량들은 요소수를 넣어야 운행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이 요소수의 재고가 거의 남지 않았단 겁니다. 국내 재고로는 한 달도 버티기 힘들 뿐더러 전국 주요 항만에선 벌써 물류 대란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를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하는데 중국이 지난달부터 요소 수출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해 요소수 품귀가 발생했고 개인 경유 차량부터 대형 화물차까지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해졌는데요. 특히 화물업계의 특성상 당분간 운행을 못하면 생계 유지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요소수를 더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요소수가 턱없이 부족해 그 피해가 심각한데요. 오늘 기자대담에선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요소수 품귀 현상과 그 대응, 나아가 앞으로의 상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쌀쌀한 날씨로 다가올 겨울을 체감하게 되는 날, 오늘은 조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소수 대란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요소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경유차가 이 요소수를 넣어야 운행 가능하다고요? 네, 요소수는 경유차, 흔히 디젤차라고도 부르죠. 이 디젤 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란 환경오염 물질을 정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인데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럼 요소수는 경유차가 내뿜는 환경오염 물질을 정화하기 위한 것일 뿐 차를 운행하는 기능 자체와는 큰 연관이 없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2015년 이후에 생산된 경유차들은 요소수를 넣지 않으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게 만들어진 게 문제입니다. 환경을 위해서 그렇게 설계됐군요. 그럼 이 요소수 없이 운행이 불가능한 화물차들은 전국에 얼마나 있죠? 전국에 60만 대가 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데요. 네, 특히 대형 화물차는 일반 승용차와 달리 거의 매일 주유해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요소수도 매일 넣어야 합니다. 그런 요소수가 이제 동이 났다니 화물업계 상황이 심각할 것 같은데요. 지금 화물 노동자들은 당장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운송은 불가능하고 비싼 화물차의 비용은 매달 갚아야 하는데 몇 달을 쉬게 될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다시 재계약인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화물업이 코로나19로 인해 물량이 감소하고 기름값도 계속 오르면서 위태롭다고 들었는데 업계에선 요소수 때문에 피해가 더 치명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지금은 화물업의 성수기인데요. 찬바람이 불기 전에 건설 관련 일이 많아져 지금 많이 벌어놓아야 남은 겨울을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요소수 품귀 현상 전혀 예측이 안 된 건가요? 사실 요소수 품귀 현상은 지난달 중순부터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그 기류를 감지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로 인해 일부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비싼 가격에 되팔면서 현장을 더 어렵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안 그래도 부족한데 사재기까지 있었으니 더 부족하겠네요. 그렇죠. 원래 1리터당 700원 정도였던 요소수는 주유소에서 5,000원까지 올랐고요. 이마저도 없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평소에 10배가 넘는 가격으로 되파는 걸 겨우 사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요소수 품귀 현상 대체 왜 일어난 거죠? 먼저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요소수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지난달 11일 중국이 요소에 대해 수출 화물 표지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 겁니다. 수출 화물 표지 의무화 제도, 이게 어떤 제도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검사 절차를 통해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말하는데요. 최근 중국 내부에서 요소수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라 자체적으로 요소수 생산을 덜 하게 되면서 이렇게 수출까지 통제한 겁니다. 그 배경은 중국과 호주 간의 무역 분쟁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 호주 간의 무역 분쟁이라면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중국에서 국가적으로 전력난도 있었잖아요.
네, 기억하시네요. 중국은 호주가 코로나19 책임론을 제기하자 호주에서 수입하던 석탄을 수입하지 않기로 하고 이에 따라 석탄 공급량이 부족해져 가격도 크게 오른 겁니다. 근데 석탄 공급량이 줄어든 것과 요소수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이 요소수는 요소라는 물질과 물을 섞어 만든 건데요. 음. 요소는 석탄에서 추출합니다. 그래서 석탄이 부족해지면 요소수를 못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중국 내에서도 석탄과 요소가 부족해지자 요소를 수출 제한 품목으로 정했고 그게 우리나라 요소수 품귀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잘 정리해 주셨네요. 그런데 중국이 수출을 제한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요소수가 이렇게까지 대란을 겪게 된 이유는 뭔가요?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소입하는 요소의 비율이 무려 97%입니다. 97%요? 중국의 수입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요소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우리나라에서 시간과 돈을 들여 요소 생산 공장을 짓는다 해도 중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제성 때문인 거네요. 그렇죠.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비가 너무 들어서 값이 더 싼 중국 요소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97%라는 비율은 그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걸 보여주죠.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수출 제한으로 중국에서 요소수를 수입해왔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게 그 이유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 현상 예전에도 겪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수입 의존도가 높아서 생긴 문제가 2019년에도 있었는데요. 바로 일본 정부의 불화수소 수출 규제 때입니다. 듣고 보니 기억나네요. 이것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떠들썩했잖아요. 네, 당시 반도체 제조 과정의 필수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가 수입되지 않자 우리나라 산업계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 수출 규제 이후에 오히려 일본산 불화수소 의존도가 급감했습니다. 의존도 급감이요? 네, 당시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국산화율을 높였고 2년이 지난 지금은 불화수소 문제가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또 불화수소 문제 땐 이렇게 큰 파동 없이 지나간 거네요. 그런데 이번 요소수 문제는 그때처럼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거죠? 네, 산업부 당국자는 적극 대처하지 못한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화수소는 반도체 생산이라는 고도기술의 핵심이지만 요소는 너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처음엔 이게 이렇게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건가요? 일각에선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한 국가에 집중되는 경우엔 언제든지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도 미리 대비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충분히 그렇겠네요. 우리나라는 불화수소와 요소뿐 아니라 다른 자원의 해외 의존도도 높은 만큼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요소수 문제에 대해 급한 불은 껐다고 했는데요. 중국이 이미 계약했던 물량에 대해 수출을 다시 시작한다고 한 겁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18,700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수출 제한이 풀리기 시작한 걸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게 5개월치 확보분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수입선을 다변화하기,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전국 주유소 100곳을 거점 주유소라고 정하고 요소수 180만 리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장에선 조금 안심할 수 있게 된 건가요? 아쉽게도 아직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장에선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고 요소수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일부 주유소가 얌체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얌체 영업이요? 네, 이 요소수 품귀 현상을 악용해서 기름을 끼워 파는 건데요. 기름 150리터를 넣으면 10리터 요소수를 준다고 하고 기름을 채우고 온 차량들은 요소수를 안 준다. 이런 영업을 한 겁니다. 이런 대란을 마치 이익의 기회로 여긴 거네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생계가 걸린 사람들이 많은데 현장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죠. 아직도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요. 그래도 국내 요소수가 빠르게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6일부터는 거점 주유소 100곳의 요소수 재고 현황을 하루에 2번씩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럼 화물 운전기사들이 이런 대책에 대해 걱정을 한시름 놓게 된 건가요? 아직은 체감되지 않는다며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요소수가 있다는 곳에서 1시간 반을 기다리고 겨우 10리터 정도 얻었다는 증언도 나왔고요.
이런 대응에도 아직 현장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급한 불은 껐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할 것 같네요. 그렇죠. 아직 요소수 가격도 높고 혼란은 잦아들지 않았으니까요. 네, 사실 경유차가 화물차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소방차, 구급차 등도 요소수가 필요한 경유차입니다. 지금은 호주에서 긴급 공수한 요소수를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처음엔 민간 구급차가 장거리 이송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원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이번 요소수 대란을 계기로 더 큰 위기를 마주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기자대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서영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듣고 와서 기자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나의 마음을 말로만 전한다면 바람에 흩어질 것 같았어. 안녕이란 말 앞에 내 맘은 좀처럼 쉽지 않았어. 그래서 끝이야 보이는 저 넓은 세상 문 앞에 서투른 나로 데려다준 You're my angel. 너의 두 손에 나의 용기로 모두 다 채우고 싶어. 반복되는 내일이 나에게 소중한 오늘이 될 수 있게. 어떤 내일 올지 몰라도 나다운 나를 더 보여줄 수 있게. 앞으로 잘 부탁해. 앞으로 잘 부탁해. 뭐래도 잘 부탁해. 나다운 나를 더 보여줄 수 있게. 앞으로 잘 부탁해. 나의 속에 끄적인 보잘것없는 낙서는 네가 봐주면 꿈이 돼. 걸음 뒤따라 걸어 그 모습이 혼자 외롭지 않게 해줬어. 넘어질 것 같아 숨이 차올라도 이 모든 게 너의 행복이 된다면 너의 두 손에 나의 용기로 모두 다 채우고 싶어. 반복되는 내일이 나에게 소중한 오늘이 될 수 있게. 어떤 내일 올지 몰라도 나다운 나를 더 보여줄 수 있게. 앞으로 잘 부탁해. 앞으로 잘 부탁해. 뭐래도 잘 부탁해. 나다운 나를 더 보여줄 수 있게. 앞으로 잘 부탁해. 슬플 때라면 마주보고서 서로를 Oh yeah, yeah. 위로해주고 안아주고서 소중한.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아이즈원의 앞으로 잘 부탁해입니다. 어떤 내일이 올지 몰라도 나다운 나를 더 보여줄 수 있게 앞으로 잘 부탁해.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시간을 끌수록 현장은 더 속이 탑니다. 이 수많은 고난을 극복하도록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요소수 대란을 마지막 기회로 여겨 앞으로 남은 우리의 과제까지 잘 대처하길 바랍니다. 기자대담, 요소수 대란 꺼진 불도 다시 지금까지. 제작 보도부, 기술 허지수, 그리고 담당의 남훈. 조서영이었습니다. VOU.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의 소리 방송입니다.
캠퍼스 신호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인해 교육계 변화에 바람이 불었죠. 대표적인 사례는 온라인 비대면 학습으로의 전환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전과 달리 스마트폰이나 노트북만 있으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교수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강의, 자율성과 편의성이란 장점도 존재하지만 저작권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어떤 저작권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캠퍼스 신호등에선 온라인 강의 유포와 저작권 문제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비대면 강의로의 전환 이후 우리 학교 익명 게시판에 강의 녹화본을 구한다는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익명 게시판에서 사례금을 제시하며 강의 녹화본을 구매하고 있는 건데요. 요즘 대학가에선 이처럼 저작권을 고려하지 않고 강의를 녹화해 사고 파는 거래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학습을 위해 강의를 녹화하는 건 합법이지만 이를 유포하고 매매하는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4조에 따르면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어문 저작물 등을 저작물의 예시로 들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대학 강의 또한 저작물의 일종입니다. 또 저작권법 136조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저작물인 대학 강의를 녹화하고 배포하는 행위가 불법이란 거죠. 이런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학교 교무처는 온라인 강의의 유포와 매매가 불법이란 것을 명확하게 공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이캠퍼스 학습자용 매뉴얼도 강의 동영상의 다운로드는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강의 판매가 적발된다면 학교는 학생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징계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학교의 공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여전히 강의 녹화본을 사고 팔고 있죠. 이렇듯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학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온라인 강의 녹화본의 유포와 함께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강의의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더 확실한 학교의 공지와 저작권을 향한 학생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의 녹화본 구해요. 사례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학교 익명 게시판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게시물이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갑작스러운 교육 현장의 변화를 겪으며 온라인 강의 녹화본을 사고 파는 저작권 문제가 생긴 지금, 학교와 학생들의 노력을 통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버리고 저작권 침해를 쉽게 생각하는 의식을 개선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캠퍼스 신호등 지금까지 제작 보도부, 기술 허지수, 그리고 담당의 남훈이었습니다. VOU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의 소리 방송입니다. 문화기획 투모로우
지난 13일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데 중요한 기점인 COP26이 막을 내렸습니다. COP26의 정식 명칭은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로 전 세계 200개국이 머리를 맞대며 기후위기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회의에선 기후를 위한 과감한 약속이 나오지 않아 환경 관련 단체들은 조금 아쉽다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하지만 기후위기 문제는 한 번의 회의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작은 성과라도 꾸준히 쌓아가는 게 중요하죠. 오늘 문화기획에선 우리에게 이상기후에 대한 위기와 함께 경각심을 심어주는 영화 투모로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ve been wondering, am I the only one to see it coming? We've been doing it wrong. 영화 투모로우는 2004년에 개봉한 작품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 불어닥친 급격한 기상이변이 지구 전체를 위협한 자연재난 영화입니다. 투모로우는 남극의 빙하가 갈라지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남극을 탐사하던 기후 박사 잭은 남극의 빙하가 급격하게 녹고 있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곧장 UNA에 참석합니다. 그는 회의에 참석해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류변화로 북반구에 급격한 빙하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보다 경제위기에 더 민감한 정치인들은 잭의 경고를 무시했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구촌 곳곳엔 우박과 태풍 같은 기상이변이 발생합니다. If you pray for a change, you better not wait. Keep turning the pages. There's choices you make. Only once in your life. Only once in your life. 잭은 예상을 넘어 더 급격하게 진행되는 기후변화 속도의 위급함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부통령을 찾아가 대피령을 내려야 한다며 경고하지만 이번에도 잭의 경고는 무시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의 경고는 곧 현실로 다가옵니다. 녹아버린 빙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바닷물로 변했고 결국 뉴욕을 덮치고 맙니다. 잭의 말처럼 해수면 상승에 의해 해류변화가 생기고 이 때문에 급격하게 기온이 하강하며 빙하기를 맞이한 겁니다. 뉴욕은 이미 얼어붙었고 자연의 막대한 영향력에 사람들의 발걸음도 얼어붙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역설을 그리며 개봉 당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영화 투모로우. 투모로우가 묘사한 빙하기는 멀지 않은 우리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지구온난화와 환경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마련해줍니다. When we fade, the sky is turning gray. Would you leave us behind? Or take a leap of faith? 많은 사람들은 지구를 대상으로 한 재난영화가 개봉할 때마다 적지 않은 거부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지구가 멀쩡히 잘 돌아가고 있는데 설마 저런 일이 생길까라며 애써 외면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상이변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지구와 미래의 인류를 위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구가 우리에게 선사한 안락한 삶의 터전, 이제는 지켜야 할 때입니다. Once in your life. If you pray for a change, you better not wait. Keep turning the pages. There's choices you make. Only once in your life. Only once in your life. 문화기획 지금까지 제작 보도부, 기술 허지수, 그리고 담당의 남훈이었습니다. We've been doing it wrong for so long. VOU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의 소리 방송입니다.
주간 스포츠. 안녕하세요. 11월 셋째 주 주간 스포츠를 함께할 남훈입니다. 그동안 스포츠계에서 들려온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우리 학교 핸드볼부 김진영 선수의 유럽리그 진출에 관한 소식입니다. 우리 학교 남자 핸드볼부 김진영 선수가 지난달 20일 스페인 리그인 아데마르 레온 팀과 3년 계약을 맺으며 유럽리그로 진출했습니다. 한국 남자 핸드볼 선수가 유럽리그에 진출한 건 11년 만인데요. 우리 학교 핸드볼부 에이스로 4년간 활약한 김진영 선수는 2018, 2020 전국대학 통합선수권대회에서 큰 활약을 펼치며 우리 학교에 우승 트로피를 안겼습니다. 지난해엔 처음으로 국가대표로 발탁돼 아시아 선수권대회를 준우승으로 이끌기도 했는데요. 올해 초 카이로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선 6경기에서 39득점을 해 전체 득점 8위에 오르는 등 대한민국 남자 핸드볼 국가대표팀의 에이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2021 쿠스프 대학축구 유리그 왕중왕전에 관한 소식입니다. 조선대학교가 유리그 왕중왕전 16강에서 중앙대학교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며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창포 해맞이구장에서 중앙대와 조선대 간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2019년 왕중왕전 우승팀인 중앙대는 32강에서 가톨릭 관동대를 6대2로 격파하며 강호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한편 12승 2패의 성적으로 권영리그 우승을 차지한 조선대는 선문대를 첫 경기에서 만났는데요. 선문대는 최근 1년 동안 왕중왕전과 춘계연맹전을 연속으로 우승했던 팀이었지만 해당 경기에서 조선대가 2대0 승리를 거두며 디펜딩 챔피언을 조기 탈락시키는 이변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경기는 양팀 모두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며 찬스를 거의 허용하지 않았고 전반전은 득점 없이 종료됐는데요. 후반 30분 조선대의 오경재 선수가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그 후 바로 후반 36분 수비수 박윤성 선수의 패스를 이어받은 오경재 선수가 추가골을 기록하며 2대0을 만들었는데요. 이후 중앙대의 공격은 번번이 막히면서 조선대의 2골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은 2021-2022 한국 배구연맹 신인선수 드래프트 결과입니다. 지난 9월 28일 한국 배구연맹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우리 학교 선수 4명이 지명을 받았습니다. 지명받은 선수는 세터의 신승훈 선수, 센터의 김영준 선수와 이수민 선수, 그리고 리베로의 김인균 선수인데요. 신승훈 선수는 1라운드 6순위로 우리 학교 선수들 중 가장 먼저 KB손해보험에 지명을 받았습니다. 이후 김영준 선수와 이수민 선수가 2라운드 4순위, 5순위로 연달아 우리카드와 삼성화재에 지명을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김인균 선수가 3라운드 1순위로 한국전력에 지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신승훈, 김영준, 이수민 선수는 대학 졸업 전 프로 진출을 추진하는 얼리 드래프트 참가자였습니다. 가장 먼저 지명을 받은 신승훈 선수는 장신 세터란 강점에 빠른 세트 플레이가 인상적이란 평가를 받는데요. 신승훈 선수는 꼭 프로로 인정받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장신 세터가 되겠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모쪼록 우리 학교 출신 선수들이 프로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바라면서 오늘 주간 스포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